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은 자료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초가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번 학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다시 보강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초가 없는 친구들이 같은 시간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수준이 상위권에 있고 어떤 친구들은 수준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신감을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자신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수업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전에 요 강의를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초 강의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모르는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자료에서 기본이 없는 친구들은 아마 요 정도만 알아도 교재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그 자료 해석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자료 해석의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뭐 여기 첫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은 표 분석, 그리고 표 계산, 그리고 표 추론, 그리고 단순한 시계 계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표 분석, 두 번째는 표 계산, 표 추론, 단순한 시계 계산.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표 분석은 말 그대로 그냥 표에 대한 숫자, 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적용. 그대로 적용. 이게 무슨 소리냐면, 표가 나와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정도만 판단을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노력 없이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냥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 계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표 계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백분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분율은 항상 나와요. 백분율. 근데 이 백분율이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게 우리는 상대도수라는 거를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상대도수.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비율이 나와요. 비율. 그리고 나오는 게 증가율이 나오겠죠. 증가율.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백분율, 상대도수, 비율, 증가율이 계산 문제의 거의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분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잘 모르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백분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표 추론인데 표 추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표의 내용을 보면서 자, 표의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을 보면서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유추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유추한다라는 거는 어림잡아 판단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아, 숫자가 요 정도 높으니까 그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뭐가 더 좋겠구나. 여기는 숫자가 낮으니까 낮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표에 나와 있는 내용, 한마디로 숫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으면 취업률이 떨어지겠죠. 이런 어떤 상반되는 것들을 추론을 하면서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게 표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이 표추론 문제는 자료 해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단순한 시계 계산은 한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출제 빈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단순한 그 시계 계산은 대표적으로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속시, 한마디로 뭐 속력, 거리 이런 걸 가지고 푸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확률, 그죠? 확률이라는 문제가 있고,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농도, 농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경우의 수가 확률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니까 경우의 수, 그리고 뭐 최단거리, 그 다음에 또 있다라는 걸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최소 공배수, 이거와 함께 따라오는 것들은 당연히 뭐 최대 공약수가 있겠죠. 최대 공약수. 그리고 여기 추가로 하나 더 집합, 그쵸?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방정식, 식 세우는 게 있었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의 식을 세우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윤달 문제. 그쵸? 윤달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었어요. 식에 대한 문제는. 근데 요즘에는 이 식에 대한 문제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거속시나 일이나 그리고 농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집합, 요 정도 방정식 요런 문제들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나와요. 하나. 그렇죠? 하나를 딱 찍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중으로 따지면 많이 중요하지 않다. 단순한 시계 계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우선은 1번 표 분석, 표 계산, 표 추론이 메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업을 종료할 때 자료에서 학습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이라고 해서 제가 백분율 상대도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백분율이랑 상대도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이해만 해도 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백분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퍼센트죠. 퍼센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한 학급에 20명의 정원이 있는데 총원이 있어요. 총원. 자, 이 중에서 10명이 합격을 했어요. 어떤 시험에, 부사관 시험에. 10명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거는 이 클래스의 합격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요. 합격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전체 20명 중에 10명이 합격을 했고 이거를 퍼센트로 바꿔주세요 해서 이렇게 100을 놓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약분을 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또 얘하고 약분을 하니까 50이 나와서 결국은 50%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합격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맞죠? 20명 중에 10명을 합격했으니까 50%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백분율의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상대도수 이렇게 따라 있는 상대도수는 뭐냐면 이 퍼센트를 그냥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상대도수가 돼요. 한마디로 50%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5가 됩니다. 0.5. 그쵸? 예를 들어서 70%는 어떻게 되죠?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7. 그러면 75%는 0.75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는 백분율, 얘는 상대도수. 반대로 0.75는 75%, 75%는 상대도수로 하면 0.75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분율이랑 상대도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분율 같은 경우는 다 더하면 무조건 100이 나오죠. 100%가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도 수는 소수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래서 상대도 수의 합은 1이다. 백분율의 합은 100%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백분율과 상대도수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자료 해석에는 백분율이랑 상대도수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전체를 구할 때 이게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해당 도수를 구할 때 백분율이 활용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음, 어떤 조직에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5명이었다. 그러면 이 조직은 전체가 몇 명이냐? 이거를 문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20%가 해당하는 게 5명이면 전체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까 백분율을 할 때 그 식을 썼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20분의 10 곱하기 100을 했더니 50이 나왔네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20이 뭐예요? 전체죠, 전체. 20이 전체고 얘는 합격생 수가 되겠죠. 얘는 백분율이니까 100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50%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요식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요식을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는 일단 전체를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니까 x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x 전체. 그리고 전체분에 요 5명, 5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백분율로 구했더니 20이 나온 거예요. 20%.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 x를 곱해줘야 돼요. 양쪽에. x를 없애줘야 되니까. 그쵸? x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하고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500이죠? 500은 20%하고 x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또 양쪽에 그냥 프로 같은 경우는 100을 곱하는 거니까 단위니까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양쪽에 x를 나눠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정정할게요. 제가 여기 잘못 얘기했네요. x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x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20을 나눠줘야 되겠죠?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20을 나눠주고요. 여기에 20을 나눠주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x는 20분의 500. 그러면 0, 0 약분하고 2하고 50을 약분하니까 25. 그래서 x는 25. 그러면 전체는 25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료 해석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매번 세워가지고 풀면 답이 나올까요? 답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이후로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물어보는 게 나온다면 큰 거를 구하는 거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전체는 큰 거예요. 전체는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이 5명이라는 숫자에 공 2개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큰 거니까 그래 큰 거니까 내가 공 2개 줄게. 그래서 공 2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20으로 그냥 나눠주면 25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전체 구하는 거는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공 두 개를 주고요. 공 두 개를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퍼센트로 나눈다. 그쵸? 나눈다. 그래서 20으로 나눈 거죠. 여기 20으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1번과 2번을 거치면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이해됐으니까. 자, 오케이. 이제 알겠어. 전체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명이면 전체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는 자, 첫 번째 공 두 개를 준다. 200명에 공 두 개를 준다. 두 번째 그냥 해당 퍼센트로 나눈다. 40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약분하고요. 4하고 요거 약분하니까 5. 500. 그쵸? 아, 전체는 500명이네. 예,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구하면 기본적으로 전체를 구하는 시간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구하는데 왜 이렇게 구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왜 전체를 구하는 식이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해당 인원을 구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해당 인원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반대로 전체가 500명인데 이 500명 중에 40%에 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냐? 이건 여러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해당하는 인원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500이라는 숫자에 이 40%를 상대도수로 바꾸면 0.4가 되겠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그러면 여기에 그냥 0.4를 곱하기만 하면 여기 해당하는 인원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걸 곱하면 어떻게 돼요? 200명이 나오죠. 네,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도수에 대한 거를 난 전혀 몰라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는 어땠어요? 전체를 구하는 거니까 공 두 개를 줬죠. 근데 이거는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구하는 거니까 아까는 큰 걸 구했지만 지금 작은 걸 구하니까 공 두 개를 빼면 돼요. 반대로 역으로 공 두 개를 빼. 그쵸? 공 두 개를 빼고 아까는 퍼센트에 해당하는 거를 나눴지만 이거는 곱해주면은 2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00명, 여기에 200명 같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얘는 공 두 개를 뺀다. 아까랑 반대. 그리고 해당 퍼센트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한다. 완전 반대가 되겠죠. 아까 큰 거 구하는 거랑. 그래서 반대로 하면은 해당 인원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번으로 구해도 되고요. 1번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하는 거랑 이렇게 해당 인원 구하는 거를 알면 자료 해석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수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쉬워지는 게 예를 들어서 400명 중에 20%에 해당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 인원은.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400에 그냥 상대도수인 0.2를 곱하면 이렇게 80명 나오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빨리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400을 공 두 개를 빼고요. 여기에다가 20을 그냥 곱해도 80명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전체를 구하는 것과 해당 인원을 구하는 것들은 요 몇 가지만 알면은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요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증가율하고 감소율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 해석을 할 때 필수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증가율, 감소율. 자, 이 증가율, 감소율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통상 이렇게 나와요. 2020년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부사관을 합격한 인원이 1000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가 이런 식으로 표가 항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2020년 대비 2021년 합격생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합격생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대비자를 뚜렷이 보셔야 돼요. 대비자. 자, 대비자 앞에 있는 연도인 2020년은 항상 분모로 내려갑니다. 분모.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2020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500명이죠. 그러면은 500이 기준점이 되는 분모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서 1000명에서 이 500명을 빼주고 여기에 증가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여기에 대한 증가율이 나와요. 한마디로 1000명에서 500명을 빼면은 500이죠. 그리고 이 분모도 500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1이 돼요. 1 곱하기 100이니까 결론은 100%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21년은 20년 대비 합격생이 100%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요 부분이 음수가 나오면 감소율이 되는 거고요. 양수가 나오면 증가율이 되는 거지 증가율과 감소율이 따로따로 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한마디로 증가율, 감소율은 똑같은 건데 결과값이 음수냐, 결과값이 양수냐에 따라서 증가율이 되고 감소율이 되는 거지 증가율 따로, 감소율 따로 구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대비자 대비자, 대비 요 앞에 거 있는 연도가 분모로 내려와서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이 분자에는 원하는 연도에서 그 해당 그 대비자 앞에 있는 연도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 빼기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증가율과 감소율의 기본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증가율, 감소율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구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백분율이라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백분율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백분율. 그쵸? 여러분들 백분율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합격률이라는 것도 있죠. 합격률. 네, 이수율이라는 것도 있고 취업률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율이 붙어요. 그냥 일반 비율이라는 것도 있네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백분율이나 합격률이나 이수율이나 취업률이나 비율이나 불합격률이나 다 똑같은 백분율입니다. 대신에 합격률은 전체 대비 합격자 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구하면 합격률이 되는 거고 얘는 이수한 사람, 그쵸? 그 얘는 취업한 사람, 그리고 얘는 그냥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냥 어떤 특정 합격자가 아니고 이수한 사람이 아니고 취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인원으로만 야 50명 중에 25명은 몇 프로니 이런 식으로 그냥 인원으로만 나오는 것들을 그냥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분율이나 비율이나 비슷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합격률은 그 앞에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자, 야, 50명 중에 25명이 합격했어. 그러면 합격률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명 중에 20명이 이수를 했거든? 이 과목을. 그럼 이수율은 어떻게 돼? 그랬을 때 그냥 합격률, 이수율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야, 50명 중에 25명은 몇 비율이 어떻게 되니? 이러면 그냥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분율이나 합격률이나 이수율이나 취업률이나 비율이나 뭐 아니면 불합격률이나 실업률이나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 백분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뭐라고요? 상대 도수라고요.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기초 이론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내용이 어떠세요? 좀 어렵죠? 이게 기초 수업이긴 해도 기본적인 그런 수를 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라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보는데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되게 조용하죠? 집에서 이거 촬영을 하는 거라서 조용하게 지금 더 조용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제가 이 영상을 꼭 만들어 놓고 쉬어야지. 그래서 늦은 시간에 하는 거라서 바깥에 소리도 안 들리고 굉장히 조용해서 졸릴 수 있는데 그래도 긴 수업이 아니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자료 해석에 자신감을 좀 갖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우리가 자료 해석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거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걸 비교하냐면, 자료에서 표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2010년도,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증가했느냐, 또는 2010년도에 총 값 중 1.5배에 해당하는 게 뭐 2010년에는 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2010년에 합격한 학생 수는 2020년에 합격한 학생 수의 1.5배 이상이다. Yes or no?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자료 해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20년에 합격생 수의 곱하기 1.5를 한 인원이 2010년 인원이랑 비교하고 이런 건데, 결국은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자연수는 굉장히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냥 눈에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235하고 335하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여기 크다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35분의 1, 335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가 들어와 버리면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하고 멈춘다는 거죠. 어디가 더 크지? 235가 더 큰가? 335가 더 큰가?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멈칫멈칫하다가 이를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일반적인 자연수는 거론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거론할 거는 분수인데, 분수는 결국에는 분모하고 분자로 나뉘죠. 이거를 우리는 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모의 값은 작을수록 큰 수입니다. 그리고 분자의 값은 클수록 큰 수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된다는 얘는, 자, 2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어떤 게 더 커요? 당연히 2분의 1이 더 크죠. 얘는 0.59, 얘는 0.25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금방 얘가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분자가 같다라는 조건 하에 분모는 작을수록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작을수록 큰 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반대로 분자가
분모가 같다면 예를 들어 2분의 4, 2분의 8. 그럼 어디가 더 큰 수예요? 얘가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예요? 분자는 클수록 큰 수가 되는 거죠. 어떤 조건 하에? 분모가 같다면. 그쵸? 요 기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분모는 작을수록 그리고 분자는 클수록 더 큰 수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별표 표시된 부분, 분모는 작을수록 큰 수이고 분자는 클수록 큰 수이다. 따라서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다면 비교할 필요 없이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의 크기는 왜 비교를 하냐면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자료 해석의 기초 구성이 표 계산이라는 게 나와 있죠. 표 계산. 한마디로 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를 비교해서 어떤 게 작은지 어떤 게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끝까지 계산을 한다면 자료 해석 20문제를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 계산 문제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들은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들은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큰지 쟤가 큰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1이 큰지 2가 큰지 3이 큰지 4가 큰지를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답을 빠르게 내려야 되는데 이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 증가율, 아까 앞전에 있던 이런 증가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분수끼리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끼리 비교하다 보면은 어떤 게 큰지를 모르니까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그걸 다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5분이 지나가고 10분이 지나가서 나머지 자료 해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음,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들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공부 방법을 말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항상 난해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표를 계산할 때 보면 이런 거를 잘 못해요. 한마디로 소수점 나누기 소수점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반대로 자, 요거 한번 나눠볼래? 그러면 굉장히 잘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원천적인 방법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렇게 0점 하고 0이 나가고 여기가 4 이렇게 되네요. 요건 잘 나누는데 이거는 자신 없어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분의 소수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자, 여기 밑에는 소수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한 칸, 두 칸. 그냥 소수점을 없애줍니다. 그럼 25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두 칸을 가주면 되는데 위에는 소수점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1을 써주고 한 칸 더 부족한 부분은 0으로 이렇게 채워줘서 25분의 10을 나눠주면 요걸 나눠준 값이나 얘나 같아져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0.345분의 0.23은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니? 그러면은 결국에는 밑에 거는 세 칸이 없어지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을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345로 해주고 위에는 한 칸, 두 칸밖에 없으니 23에다가 0을 해주면 된다. 반대로 0.23과
0.2 이런 식으로 나와도 똑같이 위에는 두 칸이니까 23이 되는 거고 밑에는 한 칸이니까 2에다가 0을 보태주면은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그래서 소수점끼리 나누기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적인 영상을 찍은 거는 그냥 정말 자료 해석이 아니에요. 자료 해석이 아니라 그냥 자료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 상대도수 문제가 어려워요. 증가율 문제가 어려워요. 셀 크기를 비교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요청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는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공부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서 공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교재를 무조건 1회독을 빠르게 해야 돼요. 1회독을 빠르게. 자, 교재를 1회독을 빠르게 하는데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식을 세우는 문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 방정식, 집합, 그리고 뭐 일에 대한 거, 농도에 대한 거 아까 처음 화면에 나왔던 거 있죠? 그거를 제외하고 푸는 거예요. 제외하고 무조건 1회독은 표 문제만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교재가 1회부터 20회까지 있으니까 아마 하루에 2회 정도 분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일이면 1회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회독이 끝나면 두 번째 회독으로 돌아가는 거죠. 2회독, 요때도 표 문제만 하는데 이때는 2회가 아니라 4회에서 5회 분량을 하루에 풀면은요. 얘 같은 경우는 많으면 5일 정도면 2회 독이 끝나요. 10일, 5일 하면은 15일이면 보름이면 자료 해석을 2회 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회 독을 할 때는 표랑 그리고 식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때도 하루에 4에서 5회 정도를 해서 풀어서 똑같이 5일 정도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뭐 지치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료 해석은 한 달에 3회독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3회독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약 10회 정도의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자료 해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3회독을 한 달 안에 푼다라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이 영상은 정말 자료 해석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맞춤을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또는 1회독이나 2회독이나 3회독이 이미 끝난 친구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정말 내가 자료 해석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기초가 정말 너무 없어요라는 친구들한테 맞춘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1회독에서 3회독을 풀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좀 짧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길지도 않은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신 분들 음, 꼭 열심히 해서 자료 해석 20문제 중에 한 15문제 정도는 그냥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번에 제가 또 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어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